러시아군의 총격에 팔을 절단한 우크라이나 소녀의 발언이 전 세계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지난 15일 러시아군의 총에 맞아 왼팔을 절단하게 되었음에도 씩씩함을 잃지 않고 인터뷰에 응한 샤샤의 사연을 소개하였는데요. 샤샤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인 고스토멜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던 중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아버지를 잃고 본인도 총격에 맞아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데리고 지하 대피실까지 도망가는데 성공했지만 지하실 앞까지 쳐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은 문에 총을 난사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협박했죠. 샤샤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 빨리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문 밖에서 총을 난사하며 협박하는 러시아군을 두고 샤샤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이틀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깥은 잠잠해졌고 샤샤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샤샤는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지만 총알로 인해 그녀의 왼팔은 괴사하고 있었고 의사는 지금 당장 왼팔을 자르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라고 권고하여 샤샤의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딸의 팔을 자르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샤샤가 의식을 회복,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 어딘가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제 왼팔이 잘 있나요? 라고 물었죠. 간호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며 그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밝혔는데요. 절망하는 주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상태가 결코 좋지 않음을 감지한 샤샤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왜 저를 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오빠들이 저를 헤아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였길 바라요 라며 팔을 제외하고서 자신의 몸은 건강한지 나중에라도 예쁜 팔을 가질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이라도 쉽게 이겨낼 수 없을 끔찍한 사고를 씩씩하게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인을 울림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분노를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뜻을 시사하여 그간 러시아가 내세웠던 침공전쟁의 명분을 없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한 중립국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며 처음보다 더 선 넘는 요구 조건을 우크라이나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점령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이어 헤르손주마저 괴르고 결성의 조짐이 눈에 띄며 사실상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식민지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점점 가시화되는데요.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 의회에 참석하여 진행한 연설에서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며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갑자기 발작하고 있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죠. 일본의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전해 듣자 진주만 사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 미국은 진주만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대의 명분을 위해 일부러 숨겨 피해를 입었다. 오히려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나 도쿄 공습 쪽이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가벼운 발언을 내뱉으니 푸틴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닌가. 일본인들은 이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할 생각이 없어졌다. 러시아 쪽이 더 이해가 된다라며 자신의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기 위해 현재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감싸돌고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되려 폄하하는 발언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들은 세계 네티즌들은 일본을 향해 크게 분노하며 현재 인터넷상에는 일본의 네티즌들과 세계 네티즌들의 키보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 소수의 의견일 뿐이지 일본이라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라 보기는 힘들다 라는 변론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일본 정부는 이때다 싶어 일본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추진하겠다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면 독일이 재무장하고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세계적으로 나대는 것이 꼭 제2차 세계대전의 데자뷰인 것 같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두려울 따름인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에게 그들을 견제할 힘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오랜 기간 일본의 수건이었지만 한국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커피클럽은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스페인,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행동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모임입니다. 커피클럽 소속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멀 뿐더러 역사적으로도 거의 접점이 없고 인종, 종교, 문화 등 공통점이 거의 없음에도 특정 사건만 생긴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결속력으로 뭉치는데요. G4로 불리는 독일, 브라질, 인도,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목숨 걸고 반대표를 던지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독일과 사이가 좋지 않고 파키스탄은 인도와 철천지 원수이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극혐하며 한국은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커지는 것을 견제합니다. 만약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G4의 상임이사국 진출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딱히 의제를 정할 필요도 없이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면 된다는 의미로 커피클럽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이죠. 현재 G4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로비를 시작하며 상임이사국에 오르려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커피클럽 소속 국가들은 억만금을 제한받더라도 이들의 상임이사국행을 막아냈습니다. 커피클럽 소속 국가들의 G4에 대한 적대감은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G4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러시아의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기회삼아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지만 커피클럽 소속 국가들은 한국을 도와 무슨 일 있어도 그것의 실현을 막아내고 말테죠. 그리고 한국은 굳이 커피클럽이 아니더라도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동맹체제가 더 있습니다. 일본은 매번 G20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일본은 G20이 아니라 G7이다라며 차별점을 두려워하고 미국이 G7에 한국을 추가하려는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결사 반대할 정도로 자국이 G7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이 꼽게 보는 국가는 한국뿐이 아니었으니 호주와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는 각각 지역에서 내로라는 강국임에도 G20에서 늘 소외당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G20에서 입김을 키우기 위해 만든 연합이 바로 멕시코의 M, 인도네시아의 I, 코리아의 K, 터키의 T, 오스트레일리아의 A를 따서 만든 믹타입니다. 커피클럽과 마찬가지로 믹타 역시 인종, 문화, 종교, 지역적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음에도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강국이라는 이점으로 뭉쳐 G7을 견제하는 훌륭한 연합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은 2위의 국력,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그리고 1억 명이 넘는 인적 자원을 지닌 지역 강국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의 영토를 걸치고 있으며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국력을 지니고 군사력으로 보자면 한국 다음으로 믹타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나토 회원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4개 회원국의 인구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2억 7천만의 인구에다가 아세안 본부가 위치하고 무슬림 최대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믹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고 1인당 소득 수준도 가장 높으며 농축 산업과 같은 1차 산업, 넘치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도 두루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믹타 공동체 중 종합국력 1위, 종합경제력 1위, 종합군사력 1위, 심지어 최근에는 문화 영향력까지 1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믹타의 리더로 불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믹타의 구성국들이 각자 지역에서 반기 좀 끼는 국가들이다 보니 개별 국가로 흩어져 있을 때에는 G20에서도 무시를 당하였지만 함께 뭉친 이 G7의 국가들도 견제를 해야 할 만큼 훌륭한 이익 집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국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국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하는 환경들을 조성하게 될 텐데요. 러시아가 아무리 뻘짓을 하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의 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자리에 일본이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